레버리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라 뉴스 기사나 투자하면서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버리지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론 무어의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렇게 책까지 냈을까요? 먼저 론 무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대학 재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몇 억의 빚을 얻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인 레버리지를 깨닫고 5년 만에 부를 축적하여 지금은 8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레버리지, 머니, 결단 등을 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레버리지의 사전적 의미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내가 원래 들 수 있는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의미로는 기업이나 개인이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내가 원래 가진 자산보다 더 큰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레버리지 일으킨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부동산을 살 때 현금으로 다 사지 않죠? 가끔 뉴스에서 연예인이 현금으로 빌딩이나 주택을 샀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일부와 대출을 실행해서 사는 것. 이것이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의 역할은 수익률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인 A씨가 레버리지로 집을 구매할 경우 수익률을 비교해 볼까요? 자기 자본 1,000만 원이 있는 경우 은행 대출을 9천만 원을 받아 1억 원의 집을 구매합니다. 1년 후에 집값이 1,000만 원이 올랐을 때 대출이자를 제외한 수익률은 자기 자본 대비 100%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 1억 원으로 집을 구매했을 때는 수익률이 10%로 9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집값이 1,000만 원 하락하면 자기 자본 1억으로 살 때 손실률은 마이너스 10%에 그치지만 9천만 원의 레버리지를 이용했을 땐 마이너스 100%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도 무척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금을 끌어와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이니만큼 손해가 날수록 금전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 뜻,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양날의 검이라고도 합니다. 장점은 잘 알고 있으니 단점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의 위험입니다. 돈을 빌려 투자 시 이자율이 상승하면 차입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고 대출 상환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위험입니다. 레버리지는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 상환금을 충당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해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실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겠죠. 이렇듯 레버리지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므로 투자할 땐 신중히 고려하고 투자 자산의 향후 가치나 이자율, 향후 경기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다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실생활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타인을 이용해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레버리지의 일종입니다. 책 내용 중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월급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만 부는 결국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킨 사장이나 기업체 대표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시간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지불하고 타인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에서 정답은 없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없고 삶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 책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한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일을 많이 한다고 더 큰 성과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확실한 성과를 얻기 위한 본인만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대다수는 월급쟁이로 직장에서 일정 시간을 일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급여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개개인의 역량이 너무나도 달라서 벌어지는 현상일까요? 나의 인생을 뒤집어줄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업무에 신경 쓸 시간에 조금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내 시간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하는 업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최고의 인생이고 이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정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야 하는 월급쟁이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하고 그것들을 레버리지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레버리지 한다. 아이러니하지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최대한 일을 안 할 때, 레버리지 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목표인 경제적 자유를 위한 레버리지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시간적 레버리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 투자된 시간. 내가 생각 없이 보는 유튜브는 낭비지만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적용하면 투자된 시간이 됩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없어 미련해 보이더라도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된 시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레토의 법칙, 즉 우리가 내는 성과의 80%는 업무량의 20%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최대한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위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임과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이 없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해 자신만큼 일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일 겁니다. 세 번째는 지식 레버리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사실 우리보다 먼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선배들이 겪어본 문제여서 굳이 내가 머리 싸매고 고군분투해가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그냥 답지를 꺼내보면 된다고 합니다. 즉, 그 답지는 책입니다. 90%가 책에 답이 있고 나머지 10%로도 책을 보다 보면 능력치가 올라가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식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 노동자를 일컬어 골드칼라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내가 최고의 자산이고 자신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는 독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수많은 현인의 지식과 지혜를 가장 손쉽게 취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책에서는 파트너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변에 훌륭한 멘토나 코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나의 삶을 레버리지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 가치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나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 300만 원의 월 근무 시간이 200시간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의 시간당 시간 가치는 15,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의 시간 가치보다 적은 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일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하거나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시 등기는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셀프로 했을 경우와 위임했을 때 비교를 통해서 나의 시간 가치보다 적은 일이면 위임을 하라는 것이죠. 셀프 등기할 시간에 자신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투자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하시지만 제대로 공부하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극소수이고 주식 실패로 나락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잠시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많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평균 이상으로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꿰뚫어보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투자 공부해야 합니다. 고수들은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하는 자신만의 확실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잘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기 변동에 흔들리며 우왕좌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올바른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꾸준한 투자로 좋은 수익률을 올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